자, 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0강입니다. 마지막 강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프린트물로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이제 안 다루었던 부분 위주로 멋있게 이 MP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자, can 보십시오. 16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뜻은 가능 능력이죠. 할 수 있다 ability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뜻입니다. 예문 can you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할 줄 아십니까? 그 영어를 할 줄 아느냐, 그 능력이 있느냐, 가능하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죠. 쉽습니다. 대답도 조동사로 물어볼 땐 조동사로 대답합니다. Yes I can, No I can't. He can swim과 가능을 나타낼 이 can이 가능을 나타낼 때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He will can swim이 안 되기 때문에 내용 조동사끼리는 같이 연결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will can swim은 틀리고 이것을 will be able to로 바꿔줘야 된다. 이거 공부했죠? will must는 안 되고 will have to는 가능하다. 그 다음 추측 가능성입니다. 일지도 모른다 의미를 갖는데 특히 cannot의 부정적 추측 뭐뭐 일리가 없다가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Can it be true? 그것이 사실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다라는 것을 속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것은 사실일 리가 없죠. 이런 의미,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can get a burn if you are not careful. 조심하지 않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어. 이렇게 추측의 의미일 때는요. 가능의 대체 표현인 be able to가 당연히 올 수가 없죠. 그렇죠? 너는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웃기잖아. 응? 넘깁니다. cannot 동사 원형 동사 일리가 없다.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보니까 참 쉽죠. 현재에 대한 강한 부정적 추측입니다. 그는 부유할 리가 없다. It's impossible that 이하는 불가능하다. 그가 부유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부유할 리가 없다. 반대는 뭐였어요? 그는 분명히 부유할 것이다. 그건 뭐였죠? 부유함에 틀림없다. 있었지. 뭐야? 그렇지. must be rich가 되죠. 반대는. 그 다음 cannot have be였을 리가 없다. 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적 추측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절대 could be rich로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단 cannot을 뭐로 바꿔 쓸 수는 있다? could not으로는 바꿔 쓸 수 있다 이랬어요. 반대 표현 그는 분명히 부유했을 것이다. 그는 부유했음에 틀림없다. 이건 어떻게? 그렇지. He must have been rich가 되는 것이죠. 그거 봐요. 계속 복습하면 이렇게 쉽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허가. 허가하면은 may 아니에요? may죠. 근데 밑에 읽어볼까? 해도 좋다의 의미로 can은 회화체 문체에서 may는 주로 딱딱한 문체에서 씁니다. 부정형 cannot은 가벼운 금지를 나타내기도 한다. 회화체에서 may not보다 자주 사용된다.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을 먼저 공부하고 이렇게 좀 자세하게 책으로 공부하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또 can I, can we, could I, could we는 해도 되겠습니까의 뜻으로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다. could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can보다 겸손한 표현이다. 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죠? You can watch television now. 너는 지금 TV 봐도 좋다. can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may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허가하면 일단 may로 잡아두시고요. 회화체에서는 can이 may보다도 좀 자주 쓰이는 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완벽하게 아시는 겁니다. 그 다음 could I use your cell phone? Can I? may I? 이렇게도 쓸 수도 있죠. 자, yes you can, yes you may, no you cannot, no you may not 혹은 no you must not 이렇게 must not을 쓸 수도 있는데 되게 아주 예의가 없어 보이겠죠. 나쁜 놈 이런 소리 듣겠죠. 그럼 쓸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may 왔습니다. 즉 허가하면 가장 대표적인 조동사가 may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허가 permission 뭐뭐 해도 좋다의 의미이죠. 구어 표현에서는 can이 많이 쓰입니다. may도 쓸 수 있습니다. 구어 표현이라는 것은 일반 회화 표현을 말합니다. 부정 표현으로는 불허의 뜻의 may not 혹은 can not과 강한 금지의 뜻인
must not이 있다. 허가의 반대는 금지다. 뭐 집에 가도 되나요? 해놓고 이제 대답 아까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이제 may 하면은 추측의 의미 있다라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배웠죠. 막연한 추측입니다. may와 may not. 자, may 플러스 원형동사 뭐뭐일지도 모른다. He may be sick. 그는 아플지도 모른다. 그러면 그는 아프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He may not be sick. 오케이? may have pp 이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대한 막연한 추측. 그렇죠? he cannot have been sick. 이 cannot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구판 가진 분들은요. cannot을 may not으로 바꾸십시오. 이 초판 가진 분들 죄송합니다. 이 cannot이 아니라 may not입니다. 이제 개정판 가지신 분들은 may not으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는 아팠을지도 모른다는 he cannot이 아니라 may not. He may not have been sick. 오케이? It's possible that he was sick. 그 다음 그것은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 It may be true도 맞고 might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may의 확률보다 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 must는 의무다. 강제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must go there는 복문으로 바꿔보면 necessary는 꼭 필요한 이란 뜻이에요. 형용사로서 necessary는 꼭 필요한. 그래서 that 이하는 꼭 필요하다. 이때 이 뜻은요. 다 가주어, 진주어 용법이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나중에 실전편에 가서요. 반대 표현은 불필요죠. 너는 거기에 갈 필요가 없다예요. don't have to 대신에 쓸 수 있는 표현 뭐가 있었지? don't need to가 있었고 need not이 있었죠. 오케이? 밑에 보면 you must not go there 금지고 you may go there 허가 공부한 바 있고 또 must가 강한 추측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라고 공부했습니다. he must be rich가 되면 그는 부유함에 틀림없다. 계속 반복돼서 나오죠. 그는 부유할 리가 없다는 cannot be rich. 오케이? 자,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은 must 다음에 have pp만 집어넣으면 되었다. 오케이? He must have been rich의 반대는 he cannot have been rich 혹은 he could not have been rich. 오케이? 자, will, would. will 당연히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시제 조동사. I'll do my best. It'll be fine tomorrow. 오케이? 그 다음 will이 현재 반복적인 불규칙적 습관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특히 이 부사 often과 많이 연결이 돼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종종 일요일에 오곤 한다. sit up 하면요. 두 번째 문장에서 sit up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앉아 있는 거예요. 서서가 아니라 이제 일어난 상태에서. 그래서 sit up all night 하면은 이제 밤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탐은 곧잘 종종 밤을 새우곤 한다. 현재 반복적인 불규칙적 습관. 또한 현재 경향이나 고집 습성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배웠죠. boys will be boys. 남자놈들은 역시 남자놈들이다. 애들이 막 남자애들이 뭐 깨고 막 이럴 때 뭐 접시 깨놓고 뭐 소파 막 그냥 뒤집어 놓고 자동차 부셔 놓고 막 이럴 때 야 남자애들은 남자애들이야. 이러고. 그다음 a bear won't touch a dead body. 곰은 시체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런 경향 습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사실인데 진짜는 안 그렇죠. 곰은 시체 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산에 가가지고 곰을 만나면 죽은 채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 와서 때리면 어떡하지? 하여튼 죽은 채 하면 안 됩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거나 그래야지. 죽은 채 하면 죽습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곰이란 놈은 되게 음흉한 놈이라요. 조련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동물이 곰이래요. 호랑이나 사자들은 화가 나면 티를 낸답니다. 으르렁거리고. 근데 곰은
자기 성질을 안 보인대요. 그래서 똥 치고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때린답니다. 어? 그래서 곰이 진짜 영리하고 아주 야가 빠진 동물. 그리고 곰은 맹수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다가 그 테디베어 같은 그런 응? 귀여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무서운 맹수라는 거 기억하시고 절대 곰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the door will not open 아까 했고요. oil will float on water 뭐 이제 습성이 현재 경향 그래서 기름은 을의 물 위에 뜨기 마련이다. would 과거의 한 시점에서 본 미래 이때는 이제 미래 과거형의 의미로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that이라고 생각했다. I thought that he would come soon 이때 would 대신에 will을 쓰면 안 됩니다. 나중에 시제일치 가서 배우는데요. I thought가 주절이거든요. 대절이 지금 종속절이고 주절이 과거일 때 종속절에는 과거 시제나 과거 완료가 와야지 미래 시제나 현재 시제나 현재 완료 시제가 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he 다음에 will이 오면 안 됩니다. 이때는 would가 will의 과거적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주절 종속절 안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will의 과거형으로서 would의 용법이 또 있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I sat 다음에 이제 접속사 태시 생략돼 있는 경우고요. set 이 주절 동사가 과거라서 would라는 will의 과거형 온 것입니다.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 After lunch, he would take a nap. 점심 식사 후에 그는 낮잠을 자곤 했다. 사실 과거의 불규칙적 습관은 사실 좀 잘못된 말이에요. 과거의 습관인데 단순한 과거의 습성이나 습관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또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깊은 데서 좀 공부를 하고 중요한 것은 밑에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유스트하고 would하고 그 차이점 많이 봤죠. 유스트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 would는 불규칙적 습관인데 규칙적, 불규칙적 이렇게 사실 나누는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편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방편을 쓰는 것이죠. 자, 유스트는요, 특히 이제 뭐가 포인트가 되냐면은 현재는 더 이상 사실이 아닌 과거의 습성이나 습관을 우리 유스트가 나타냅니다. 그 이제 유스트 우드의 차이점은 왕글샘 코너에서 또 얘기를 잘 해놓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비동사 있죠. 비동사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상태동사거든. 이 상태의 그 과거의 상태는 우드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강은 이전엔 깨끗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would be clean을 쓰면 안 돼요. 이때는 used to be clean을 써야 돼요. 즉 동작 동사 go 같은 경우에 있잖아. take a nap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would를 써도 되고 used를 써도 되는데 비동사 같이 상태 동사일 경우에는 절대 would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땐 used만이 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다 일일이 다 볼 필요는 없어. 이 조동사에 대해서 대략적인 개관만 하는 거니까 완전 기초니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러분 그래머 바이블 실전편에서 아주 자세하고 깊게 배웁니다. 그러면 영어 왕 됩니다, 여러분. 자, 과거의 경향이나 고집 습성 똑같아요. Would have everything in his own way 프린트물 수업에서 했죠. 똑같은 얘기고 과거의 추측 역시 would가 나타날 수 있고 가정법 안 배웠죠. 가정법은 이제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 과거 사실의 반대를 가정 공부하는 것이니까 예문만 한번 훑어보세요. 가정법 코너가 따로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 현재 소망했고 정중한 의뢰나 권유 이것도 아까 공부했습니다. 자, 이제 should로 들어가는데요. should는 진짜 잘 봐야 돼. 자, 이제 167페이지를 한번 와보세요. 자, 160페이지 오는데 그 166페이지 왕글샘 코너에서 would와 used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would와 used가 결코 규칙과 불규칙의 차이로 구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이제 would가 used보다 빈도가 적은 쪽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규칙과 불규칙이라는 잘못된 공식으로 와전되어서 확률이 크다. 이렇게 여기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얼마 안 되니까. 여러분 좀 심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읽어보면은. should 들어갈게요. should는 말씀드렸듯 당위, 권고, 의문인데요. must와 달리 이제 강제성이 없습니다.
must는 강제성이 있다. obligation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문 다 뭐 사람은 부모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든가 젊은이는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라든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든가 이런 건 강제성이 취해져서는 좀 의미가 좀 퇴색이 되고 또 바람직하지 않죠. 이럴 경우에 이제 마땅히 우리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조동사 should가 쓰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하나밖에 없는 단문에서는 한국말로 해석할 땐 그게 그 뜻이다 이랬어요. 근데 뒤에 have pp가 붙어버리면 완전히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must have pp는 뭐였어요? 꼭 기억해야 돼. must have pp 뭐였어요? 그렇지. 과거의 확실한 추측을 나타냈죠. 근데 should have pp 뭐였죠? 그렇죠. 과거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일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 혹은 과거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 것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이었어요. 그렇지? 이렇게 확 달라진단 말이야 이제. 그러니까 should 다음에 have pp, must 다음에 have pp였을 때 완전 달라져.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 must 다음에 동사 원형 왔을 땐 그게 그 뜻이 비슷비슷해. 강제성이 있다 없다 요 뉘앙스만 차이만 보면 되는데 have pp가 붙는 순간 완전히 길이 달라집니다. 오케이? 이것도 아까 했지만 봐봐. should 대신에 뭐가 쓰일 수 있어? ouught가 쓰일 수 있다. 그렇지? He should have gotten up earlier. 좀 더 일찍 일어났어야 했다. 그런데 일찍 일어나지 못했죠. 이렇게 나온 거야. 그 믿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 사람. 근데 믿었단 말이야. 그 믿은 사실에 대한 유감이나 비난을 나타내는. 오케이? 자, 그 다음 요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을 다룰까 안 다룰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 요건 이제 should의 심화 코스거든. 그래도 나왔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이 자세하게 해줄게. 지금 충주 소요 제명으로 외우세요. 충주 지방에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데 거기에 가담했던 공무원들 다 제명당했다 해서 충주 소요 제명으로 외워두시면 충고, 주장, 소망, 요구, 제안, 명령 이렇게 외워줄 수 있죠. 이런 동사가 이끄는 문장의 종속절에 당위나 권고의 속성이 있을 때 이건 쉽게 얘기할게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을 때 should를 씁니다. 그래서 I insist that he should go there. 나는 그가 거기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예요. 뭐뭐 해야 한다고 란 의미가 들어있지. 이럴 때 should 씁니다. 그리고 이때 must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 should가 당위적 의미, must는 강제적 의미이기 때문에 활용되는 범위가 should가 훨씬 크다 그랬죠. 충주 소요 제명에서 해야 한다. 이럴 때는 다 당위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must 쓰지 않습니다. should 씁니다. 그리고 미국 영어에서는 이 조동사 should는 생략을 많이 시킵니다. 오케이? 그래서 should 자체가 생략이 돼서 뒤에 동사 원형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e 다음에 go가 왔다고 해서 이거 뭐 이런 게 있어 하면 안 됩니다. should가 생략이 돼도 should의 영향력은 남긴 채 생략이 되는 겁니다. 즉 should는 투명인간이 됐다라고 생각하세요. should 내용조동사 다음엔 동사가 올 때 동사 원형이 온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he go there 이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해요? should가 생략이 되어도 그 should의 영향력은 그대로 남아서 동사 원형이 온단 말이에요. 단 밑에 있듯 goes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should 다음에 goes 올 수 없기 때문에. 그다음. 그런데 insist 같은 경우에는 주장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다일 때는 should 혹은 should가 빠진 동사 원형이 오지만 객관적 사실 얘기할 때 뭐뭐 했다고 주장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그대로 시제일치를 따릅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델이야라고 주장했다. 잭이 그녀의 돈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훔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아니라 훔쳤다고 주장했다. 이럴 경우에는 should 동사 원형 쓰면 안 되죠. 왜? 이것은 훔쳐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당위적 의미가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배운 시제적 지식을 가지고 만들어내면 그만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장한 것도 과거지만 잭이 그녀의 돈을 훔친 것은 의미적으로 더 과거가 되겠죠. 돈 훔쳤다고 주장했다니까. 그죠? 훔친 다음에 주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had pp로 써주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위에 있는 것은 나는 그가 거기에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의미 나타낼 때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고. 오케이? 그 다음 She suggests that the meeting should be postponed.
회의가 어때? 연기하는 게 아니라 연기되어지는 거니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수동 형태로 쓰였거든. 수동태 안 배웠기 때문에 그냥 비동사 PP로 수동태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참고적으로 복습해볼까? 슈드 동사 원형, 슈드 조동사지. 다음에 B가 왔지. BPP에서 이때 B는 조동사까 동사까? 조동사지. 왜? 수동태니까. 오케이? 조동사, 수동태에서 비동사가 조동사랬잖아. 그러면 슈드가 조동사죠. B도 조동사죠. 근데 슈드는 내용 조동사죠. B는 기능 조동사지.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내용 조동사 다음에 기능 조동사의 원형 올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올 수 있다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 또 슈드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생략될 수 있다. 그러면은 아주 요상한 모양이 나올 수 있지. 어떻게? be 미팅 다음에 바로 be postponed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실전 문제야. 어려운 것들이.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꼭 동사만 올 때 대절에 should 동사원형 혹은 주어 동사원형이 오는 게 아니야. She made suggestion 있죠. 이렇게 suggestion 같은 명사형이 와도 어떤 that이야라는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should가 올 수 있고 should는 생략될 수 있는 겁니다. 꼭 동사만 왔을 때 대절에 should가 오는 거 아니에요. 충주 소유 제명의 동사의 명사형이 오고 뒤에 대절이 와도 똑같은 당위적 의미의 should가 들어가고 이 should는 생략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당연히 대절은 여기에서 suggestion과 동격이 되는 대절이다라고 배우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근데 똑같다. 또 suggest가 무슨 뜻도 있다? 암시하다는 뜻도 있잖아. 제안하다는 뜻도 있지만 암시하다. 그럼 한번 내용을 볼까? 그녀의 말은 그녀가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한다. 이거보다는 그녀의 말은 자신이 그를 사랑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연스럽죠. 이럴 경우에는 should를 쓴다 안 쓴다? 쓰지 않는다. 즉 suggest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다 일 때는 should를 당연히 써야 되지만 suggest가 뭐뭐 하는 것을 암시한다 일 경우에는 당연히 should를 쓰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5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당위적 의미를 가진 형용사가 있어요. 뭐뭐 하는 것은 natural 당연하다. natural은 당연한. natural은요 nature라는 자연이란 뜻의 명사형의 형용사형입니다. 그러니까 natural은 그래서 자연스러운이라는 뜻도 있고 또 천연의 이런 뜻도 있지만 당연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that이야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that이야의 내용 중에 뭐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 necessary나 essential 꼭 필요한 essential 아시죠? 기묘한 필수적인 that이야의 내용은 that이야의 내용 중에 뭐뭐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꼭 필요하다. 필수적이다. important, vital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응? 이런 형용사가 이끄는 종속절에 주관적인 권고나 제안을 나타낸다 나와 있죠. 예문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It's natural that 이때 it은 가주어, that이야가 진주어입니다. that이야는 당연한 것이다. 그가 화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화 안 내면 바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야 걔가 바보야? 걔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해. 걔 화 내야 돼. 응? 왜 걔는 맨날 당하고만 살아? 걔 그렇게만 걔는 계속 그렇게 순둥이로 살아야 돼? 걔도 당연히 당연히 걔 화내야 돼 임마. 이럴 때 이제 당위적 의미의 should를 쓰는 것이죠. 괜히 흥분했네요. should 다음에 당연히 동사원형 올 수 있어요. 이때 should는 생략될 수 있거든요. 당위적 의미의 복문에서 생략할 수 아까 충주 소유 제명에서 should가 생략될 수 있듯 여기에서도 should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실의 객관적 표현일 때는요. 그냥 일반적인 시제, 즉 현재 시를 쓸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즉 충주 소유 제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은 화자, 즉 말하는 사람이 보기에 당연히 그는 화를 내야 한다라는 주관적 판단이 개입이 될 때 should가 들어가는데 이때 should는 생략될 수 있어. 그 생략되면 이 should는 그대로 그 영향력을 남기고 생략되기 때문에
동사 원형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사실 있는 것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때에는 그냥 현재 시제 get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당위적 의미를 가진 이런 형용사가 올 때는 이걸 이제 문법 책에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성적 판단의 형용사가 올 때는 슈드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 아니면은 객관적 표현할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 시제 쓰면 돼. 현재 시제면 현재 시제, 과거 시제면 과거 시제. 오케이? It was natural that he got angry 이렇게 있어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 5번 의외성이 있어. 이 should가 의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의외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뭐뭐 하다니 이런 의미를 또 가진 것이 should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정법이다라는 것을 배울 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should가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확률이 거의 없을 때 쓴다. 즉 아주 의외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때도 should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should가 이런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을 아는 학생들이 상당히 드물어. 잘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꼭 알고 계셔야 돼. 즉 의외성의 의미를 가진 형용사들이 있어요. 뭐뭐 하다니 이상하다. surprising, shocking, 놀랍다 말이야. 애석하다, pity. 이럴 때 또 should가 들어갑니다. 보시죠. It's strange that he should get angry. 아까 naturally 들어간 것과 비교해 보시죠. 아까 naturally 들어간 것은 야 그거 화를 내는 건 당연해. 화 안 내면 바보야. 화 내야 되게. 이때 should고. 지금은 걔가 왜 화를 내? 왜? 화를 내야 될 사람이 누군데 왜 걔가 화를 내? 내가 내야지. 웃기네 내게. 의외네. 이런 의미일 때 should, strange 이런 의미일 때도 또 역시 should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맥락 같이 해석해 보면 그가 화를 내다니 이상하구나. 응? 그런데 이때 should는 즉 당위적 의미 아까 충주소유제명 당위적 의미의 should죠. 또 당위적 의미를 가진 이성적 판단 형용사 natural, necessary, essential, important, vital 이런 형용사가 올 때는 또 should가 생략될 수 있어. 그러면서 동사 원형이 올 수 있어. 그런데 의외성을 가진 should는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어? 그냥 he gets angry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It's surprising that she should have killed herself. 그녀가 자살을 하되 놀랐구나. 과거에 자살한 거야. 그러니까 놀라운 건 지금이고. 그러니까 should have pp를 쓴 거야. 이때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유감 후의 비난이 아니야. 이것은 지금 뭐야? 그 복물이잖아요. 복물은 주어 동사 처리 두 개라. 그러니까 과거에 자살한 거야. 그런데 그게 상당히 의외적인 거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녀가 자살하다니 놀랐구나. 그런데 밑에 와봐. 그녀가 자살한 것은 놀라워. 그러니까 이것은 화자의 즉 말하는 자의 주관적인 어떤 판단이 개입이 심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객관적 표현을 한 거야. 그녀가 자살했어. 근데 그건 놀라워. 아주 그냥 객관적 표현한 것이다. 오케이? 여기에서는 should 생략 동사 원형만 쓸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지. 왕글쌤 코너 한번 보면 어디냐? 저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보면 그죠? 그 위에부터 여덟째 스승의 말씀을 듣고 보니 her word suggests that she loves him에서도 should가 들어가지 않은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있죠? 밑에 왕글쌤 코너 보세요.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 논리는 바로 예문 4번 5번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소위 이성적 판단의 should 역시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개입될 때 should 혹은 should 동사 원형 혹은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지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나타낼 때는 단순 시제로 나타낸다. 그 다음 감정적 판단을 나타낸다는 5번도 마찬가지다. 위에 나온 예문들처럼 화자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뭐뭐 하다니 라는 의외성의 감정적 색채를 문장에 담고 싶을 때는 should를 써야겠지만 객관적 사실을 표현할 때는 should를 쓰면 안 되느니라. 실제로 감정 판단의 형용사가 올 땐 should를 쓰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음을
미국 현지에 가면 바로 느낄 수가 있을 것이다.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기초를 띄고 이런 것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이 부분을 안 넣으려고 했어요. 워낙 슈드의 용법에 있어서 가장 그 심화되고 고급스러운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복문에 대한 어떤 단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확고히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이게 나태해지지 않고 또 안이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그 우리가 물론 이 왕초보 문법을 제 생각엔 이 정도 좀 알아두시면 적어도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데는 결코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들은 김에 이재훈 선생님 강의 끝까지 들어서 합격해야죠. 제 바람이고요. 이 새끼야 네 강의인지 절대 안 들어 이 새끼야. 여태 시간 낭비야 이 새끼냐. 뭐 될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생각하는 제자님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쓰면 최선을 다했다라고 자부하면서 참 모자란 점이 많습니다. 말씀드렸듯 지금 이 예문들 자체가 뭐 우리가 접속사도 배우지 않았고 시제일치도 배우지 않았고 수동태도 배우지 않았고 또 조동사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심화적인 부분은 슈드 빼놓고는 또 슈드를 괜히 집어넣었던 생각 들어요. 전반적인 백그라운드가 조성이 된 상태에서 슈드가 들어가면 참 더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말씀드렸듯 여러분들이 아직 난 조금은 모자란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단어 실력도 많이 없는 상태고 그래서 요 과정을 마치시고 기초를 여러분들이 좀 더 닦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요. 맨투맨 기초 강의를 한번 들으세요. 아니면 나중에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한번 뜰까 싶어요. 왜냐면 MP로 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거든. 막 소리만 막 지르게 되고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질 못하니까 동영상 강의에 뜰까 싶은데 이 MP 강의를 무난하게 들은 분들은요. 이 동영상 강의보다도 제 생각에는 맨투맨 기초를 한번 듣고 아니면 요 강의가 제대로 난 다 이해 갔다면 바로 맨투맨 그 기초보다는 그래머바이블 실전으로 가시고 단 이거는 지켜주세요. 맨투맨 기초 듣고 기본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맨투맨 기초 듣고 맨투맨 기본 들을 필요는 없어요. 이걸 듣고 맨투맨 기본으로 가시고 그래머바이블 실전으로 가시든가 이걸 들으시고 바로 그래머바이블 실전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요거 들으시고 조금 기초가 모자란다면 싶으면 맨투맨 기초를 듣고 실전으로 가시든가 세 가지 방법 택하세요. 어떻게? 맨투맨 기초 듣고 실전 아니면 기본 듣고 실전 아니면 바로 이거 듣고 바로 실전 이렇게 가셔도 무방하십니다. 여러분 하여튼 40강 공부하시면서 참 고생 많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나의 영어 학습은 시작이 된다. 자신감 크게 가지시고 크게 움직이셔서 큰 사람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또 멋진 기회에서 자리에서 여러분들 더 맞게 됨을 감사하며 40강의 대단한 강의를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이재훈 선생이었습니다. 안녕.